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3포인트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이어가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개장 초의 흐름보다 지금이 더 에너지가 좋습니다. 어떤 이슈 보고 계실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다뤄볼 첫 번째 포인트, 미중 협상 트리거는 소비주로. 미중 협상이 이제 슬슬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긍정의 기운이 있는데 소비주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근데 뭐 아쉽지만 예상했던 범주니까요. 네. 아쉬우세요? 네,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오늘 예. 미중 협상이 좀 타결되면서 관세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뭐 반도체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했지만 그런 오전에 좀 측면에서. 반짝하고 말았습니다. 네. 반짝하고 말았고요. 그 소비주 역시나 이제 한 축이겠죠. 중국과의 협상 전략이긴 합니다만은 뭐 스위스죠. 10일부터 지금 이제 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니 뭐 개별 모멘텀도 있고요. 이 큰 거시적 트리거를 좀 만나면서 오늘 뭐 중국 관련주 이런 표현보다는 소비주라고 좀 일컫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협상 뉴스 플로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세세하게 종목당 좀 풀어드릴 텐데 뭐 APR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스모스까지 오늘 불기둥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 수급 유입이 된 것도 좋지만 이 기업들 자체가 여러분들 일단 실적 기반입니다. 이게 그렇죠. 가장 중요하고요. 이 부분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중국 시장의 어떤 수요 회복도 중요하고 주요 기업 어닝 서프라이즈가 뒷받침되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좀 표현해보고 싶었는데 모멘텀과 실적이 만들어낸 하모니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멘텀만 있었다면 그래도 지금 소비주들이 그 순환매의 한 축이다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결국은 이 탄탄한 실적들이 어닝 시즌과 맞물리면서 됐다고 보여지고 단지 종목으로 오늘 조금 세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순환매 한 축인 것에 관해서는 지금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단지 투자를 하실 거면 조금 더 긴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콜마부터 좀 출마를 해보겠습니다. 화장품 간단하게 좀 보고요. 지금 오늘 5% 상승이고 여러분 신고가 영역입니다. 주가 차트 흐름 참 좋았고요. 작년 12월부터 뭐 49,000원부터 올라왔으니까 참 이렇게 폼 좋고 신압으로 주식답게 올라온 주식이 없죠. 뭐 급등 이것도 좋지만 신압으로 파동을 좀 타면서 그런데 지금 위치 따는 어떻습니까? 고민 좀 해보셔야 되겠죠. 보유자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가져가시는데 아직 차익 실현의 기조는 없습니다만은 내가 소비지 쪽으로 조금 매매 관점으로 공략을 했다. 근데 주가 퍼포먼스가 지금 상당히 좋은데 여기는 이제 챙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뇌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간단하게 화장품 하나 더 코스맥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단지 지속성과 주도력 부분인데 오늘 주도력을 가질 수 있었던 부분도 안타깝게 선물 기준 343포인트가 아직 좀 시간 남았습니다만은 돌파 안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강보합권에서 좀 끝나는 움직임 쪽에서 지수 종목들 못 끌어올리죠. 그러면 중국 협상카드에서 어딥니까? 이 중국 소비주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위치단에 대한 고뇌 아직은 보유자 영역입니다만은 아직 파실 필요는 없어요. 매매하신 분들은 조금 고뇌를 해보셔야 되고 신규 접근은 굉장히 불편한 자리입니다. 피부 미용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더불어서 자 오늘 뭐 APR인데 야 여기 뭐 오늘 불기둥입니다. 거래량도 동반됐기 때문에 오늘 당장 팔 필요는 없는데 일단 이격도가 상당히 이제 벌어질 거예요. 내일 5일선과 키 맞추기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부분까지 30분 남은 사이에 빨리 고민을 좀 해보시고 내일 키 맞추기가 안 되면 좋죠. 지금 분석을 해보면 내일 제가 봤을 때 5일선은 한 85,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98,000원이에요. 그러면 어찌됐건 조금 더 위에 형성되면 87,000원 정도로 보이는데 5일선이 지금 상당히 지금 가격과는 키 맞추기 하면 데미지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고뇌를 하시라는 거고 단지 오늘 거래량 대량 거래량 동반됐으니 키 맞추기 이후에 다시 한번 매도 거래량 쏟아지지 않는다면 더 갈 수 있는 위치죠. 이런 부분은 지금 선택적으로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실리콘토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좀 더 남아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조금 남아있는데 예전에 방산 종목들을 보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협상카드가 마무리되고 여러 가지 지금 과대낙폭에 따른 변곡점에 있는 섹터들도 많기 때문에 주도력 부분에 관해서는 의심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딱 두 가지입니다. 매매 관점은 좀 챙기는 전략. 보유자 부분들은 끌고 가는데 이제는 익절 타이밍을 잡아야 될 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종목들 뭐 다 좋습니다. 클래시스, 원텍 등등까지 모두 다가 오늘 좋은 움직임 속인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하락 기조의 움직임은 없다. 단지 조금씩 챙겨가는 것도 고뇌가 필요한 시점이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모멘텀과 실적이 만들어낸 하모니다. 오늘 K뷰티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 평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실적이 좋은 건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알겠는데 약간 궁금한 게요. 미중 관세 협상에 있어서 화장품주들이 얻는 이득은 뭘까요? 네, 사실상 피해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관세 부분이 적게 두들겨 맞지도 않고 있었어요. 기존에 있었는데 그 성장폭을 좀 보게 되면 K뷰티들이 그 관세도 좀 두들겨 맞으면서 계속 진행됐던 부분인데 특히 중국 쪽 수요가 지금 뭐 거의 5년 만에 두 자릿수도 좀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에도 또 관세가 기존에도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MS가 좀 높아지는 쪽.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면서 관세 무풍지대까지는 아니지만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성장성이 좀 가팔라지는 쪽. 그리고 중국 시장이 좀 회복돼 가는 기미가 있기 때문에 바닥권으로 보는 증권사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뭐 동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단지 중국 쪽의 연속성에 관해서는 조금은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고 네. 미국 쪽은 뭐 관세가 좀 두들겨 맞더라도 계속적으로 북미 지역에 진출해 있는 그룹들은 조금 더 성장성이 있지 않겠느냐. 단지 네. 위치 따는 좀 고민하셔야 된다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치 감안해 봤을 때 K뷰티는 화장품도 있고 미용 기기도 있고 다 하는 업체도 있고 미국향도 있고 중국향도 있고 OEM도 있고 완제품도 있고 많잖아요. 토픽 하나만 딱 꼽아주신다면요. 그 네. 위치 땅 감안했을 때. 네, 뭐 어려운 질문 또 하셨는데요. 영업이익률하고 모든 걸 좀 고민한다면요. 그래도 20%대 영업이익률을 좀 자랑하고 아직 상승폭이 좀 남아있는 쪽은 실리콘투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여기는 아직 주가가 조금 더 업사이드가 남아있어서 뭐 굳이 좀 오른다면 4만 5, 6천 원 정도까지는 더 반등세가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다른 종목들은 좀 신고가거든요. 예. 뭐 실리콘투 정도와 원텍 정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리콘투, 원텍 이렇게 골라주셨어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얘기입니다. 이 AI 칩 관련해서 수출 규제 철회 멘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장 전에 이슈에서 다뤄봤었는데 좀 전에 좀 아쉬움을 드러내 주셨잖아요. 그 관심이 장 초반에 반짝 반도체 쪽으로 가는 듯하다가 약간은 또 이동이 보였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마감을 앞두고서 이 뉴스는 우리 증시에 어떻게 소화가 됐다고 보시나요? 네,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개별 종목군 장세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뭐 ISC라든지 파크 시스템들 라든지 뭐 개별 종목들 맥 종목들은 계속 유지 상태거든요. 단지 이제 반도체 수출 통제가 결국 뭐 제 얼굴에 침 뱉기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뭐 철회를 한 이유에 관해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약간 원성과 원망이 있었다고 좀 판단됩니다. 자, 이것을 거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 협상의 카드로 쓰지 않겠습니까? 반도체는 늘 말씀드리지만 소수 국가의 전유물이고요. 소수 기업의 전유물입니다. 뭐 메모리, 비메모리 다 말할 거 없습니다. 제가 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패키징 잘하는 업체 10개만 뽑아 보십시오 말씀드리면 다들 두 군데밖에 못 뽑습니다. TSMC하고 삼성전자죠. 네, 3위도 잘 기억나기가 쉽지 않죠. 그만큼 소수 기업의 소수 국가의 전유물인데 이거 협상 카드 너무 좋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거 조금 주고 뭐 제한 두면서 원하는 패 얻어오는 거 다 좋은데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수가 지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수 박스권 상단에 지금 와 있습니다.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은 여러분들 이제 거의 마무리 수준이에요. 343까지 왔는데 오늘 살짝 넘어가던데 지금 현재 포인트가 342.35입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 계약들도 외국인들 고뇌가 엿보이는 게 뭐 2, 3천 계약, 2천 계약 좀 넘어갔다가 2,800 계약 갔다가 다시 500 계약 갔다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게 되면
선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정말 많이 줄었고요. 매도로 지금 현재 전환됐습니다. 제가 스튜디오 대기하기 전만 해도 매수세였는데 325계약 매도세로 전환됐다는 거. 결국은 이 내용은 무엇을 뜻하냐? 343포인트 내주지 않겠다라는 쪽이거든요. 일단 과대낙폭 반등까지는 갖다 놨는데 우리가 협상 전략의 일환인 여러 가지 반도체 뿐만 아니라 여러 섹터들 좀 보면서 신압으로 갈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낙수 효과 이야기를 반도체 파트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낙수 효과 쪽에 내려온 쪽에 보면 종목군으로는 뭐 대표적인 오늘 파크 시스템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 중에도 10%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위치 좋았어요. 여러분들 뭐 굳이 저보다 기술적 위치 더 잘 보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18만 원대, 19만 원대 뭐 약간 쌍바닥 기류가 좀 있었고 뭐 20만 원대 진입하신 분들도 무리 없게 진입하셨고요. 결국은 22만 원까지 갔는데 실적 베이스가 깔렸다는 부분, 또 검사 장비 쪽들은 약간 우호적이었다는 분위기가 좀 형성돼 있고, 르노공업이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액분 이후에 좀 처진 퍼포먼스, 그 틈바구니를 이용한 ISC의 이제 반격인데요. 뭐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았고 큰 파동으로 4만 원대가 그 지지 저항 이론에 따지면 하방 경직성이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올라와야지 주가가 회복력이 있죠. 무난하게 뭐 ISC 기준으로 6자까지는 갈 것 같고요. 단지 이 전체적인 낙수 효과는 좀 더뎠습니다. 눈치 보기가 있었다. 이렇게 좀 표현하게 될 것 같고요. 개별 종목군 장세입니다만은 뭐 파크 시스템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뒤따라오는 건 실적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올해 모멘텀 종목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종목이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좀 좋아지는지 올해보다 내년의 실적이 좀 더 좋아지는지를 그 어떤 섹터에서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기반 종목이 좀 돋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외에 이제 기술적 변곡을 앞둔 종목들 몇 개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하나 봐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고뇌가 최근에 가장 많은 주성인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저도 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뭐 너무 좋은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인데 아직 확인은 안 된 것 같아요. 네, 확인. 여러분께 늘 말씀드린 게 확인 파트인데 주봉으로 좀 보시면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한 3, 4주간의 움직임인데 이번 주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결국은 기술적 변곡 돌파를 앞둔 종목 내지는 기술적 지지 라인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종목들에 관해서는 좀 종목 선취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좀 더딜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뭐 이동평균선에 좀 부딪혀요. 강하게 돌파가 안 됩니다. 지수 관련 종목이라서 그렇고 낙수 효과가 아직 더 돼서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좀 바이앤홀드를 강하게 유지해가지고 좀 밀어붙이시면 제가 이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초에도 그랬지만 올해 증시 나쁘지 않을 겁니다. 5월보다는 6월이 훨씬 좋고요. 6월보다는 7월이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꼭 강하게 홀딩 유지를 하고요. 종목 몇 개 하나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유심 있게 본 게 이게 사실은 오늘 이 부분은 고용인데요.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의료용 로봇으로 떴습니다. 네. 근데 업황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게 신사업이 의료 로봇이지 원래는 패키징 업체예요. 3D 쪽에. 근데 주가 퍼포먼스가 좀 나왔는데 내일 좀 키 맞추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주가는 좀 부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유심 있게 다시 한번 고용의 랠리에 관해서는 좀 집중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움직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도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죠. 고용의 흐름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장의 자금 쏠림이 확실하게 이 정책주들, 정치 테마 쪽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굉장히 이번 주에 거의 경량의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후 4시 30분 장 마치고 나서 김문수 후보와 또 한덕수 전 총리 간의 이 2차 만남이 예고가 되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도 이 김문수 전 장관 후보 관련해서 뭐 관훈 토론의 내용도 저도 물론 그 내용을 다 챙겨봤는데 많이들 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단식에 들어가겠다라는 등의
이야기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권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정책주들이 한 2, 3주 전에 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마치 데자뷰처럼 다시금 떠오르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지 그리고 또 아직까지 맥이 안 온 쪽이 있다면은 알려주시죠. 맥이 안 온 쪽은 AI 쪽입니다.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쪽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AI하고 뭐 모두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AI는 아마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AI 칩종 얘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퓨리오사 AI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은 오늘도 포바이포 막 급등했잖아요. 네. 이쪽 말고 칩종 얘기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퓨리오사 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DS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이쪽으로 가야 될 건데 근데 뭐 이쪽 주가는 뭐 차트 모습 잠깐 비춰주시면 네. 이거는 여러분들 감내하셔야 돼요. 분명히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뭐 이미 주가 다 부러졌고요. DS 인베스트먼트 차트 모습인데 1,500원 갔던 주가가 뭐 단숨에 뭐 6,000원대로 진입하는 이런 모습이고 결국은 AI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죠. AI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도 유심 있게 보고 있는 실적 기반인 한글과 컴퓨터도 좀 말씀드렸고 단지 지금 그들이 말하는 쪽은 소프트웨어가 콕 집어서 필요사는 아닙니다. 거시 관점에서 국가 산업 전략으로 데이터 센터부터 절세 내지는 반도체,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포부로 밝히고 있는 것이지 특정 기업, 그 다음에 특정 야당의 AI 강국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가 되더라도 어떤 정부가 탄생되더라도 계속적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포커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도 뭐 양당의 거의 뭐 공통된 분모인 것 같아요. 근데 시세 분출이 다 됐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정책주로 별로 여러분들 쉽게 그냥 직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먹을 게 별로 없어요. 네, 이제 다 시세 분출됐고 차트 모습 비춰주시면 아가방 컴퍼니 모습인데 이미 이거 끝났죠. 차익 실현이 다 나온 형태가 딱 보여지죠. 4월 22일부터 9,300원 찍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신규 진입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뭐 다른 이슈가 또 붙어가지고 출산 종목들이 갈지언정 그걸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감나무에서 감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기술적으로는 거의 망가져 있어요. 쉽지 않다는 거. 그러면 결국은 좀 거시 관점을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여러분들 그 정책 관련주가 고민을 또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적 안전판 꼭 장착시켜야 된다.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뭐 대선 유력 후보가 오늘 의료기기하고 탄소포집 말씀을 하셨어요. 동의합니다. 고령화 시대니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뭐 틀릴 수는 없죠. 의료기기 쪽에서 특히 치아 쪽 구조적 성장을 하면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예전만 못하고요. 덴티움의 모습인데 좀 만들어졌더라고요. 아마 이런 딱 어조가 고수분들의 그 유저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가장 와닿을 거예요. 4월 1일경에 만들어진 흔적은 보이는데 글쎄요. 아직 역배열 구간에서 치아 종목 매매 관점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간 점검 하셔가지고 매집 관점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구조적으로 성장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의료보험 혜택, 뭐 의료 수가 더 낮춰주고 하면 더 잘 팔리겠죠. 뭐 그 부분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 포집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 대명제 동의합니다. 내용 제가 좀 읽어드리면 탄소 중립 달성과 탈탄소 기후경제 전환. 이것이 대명제지 않습니까? 이 대명제에서 파생됐던 과제를 보면 자율주행, 2차 전지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근데 콕 집어서 꼭 CCUSS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왜 여기만 탈탄소죠? 2차 전지는 안 되는 건가요? 뭐 저 2차 전지 그렇게 좀 뭐 보수적인 관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슬로건에 동의합니다. 슬로건에 동의한다는 정도. 하지만 종목은 기술적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 뭐 에코와이, 에코바이오, 그린 케미칼 모두 좋았거든요. 그린 케미칼을 좀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그린 케미칼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죠, 여러분들. 네, 위에 쌍봉도 좀 보이고 유성형 캔들도 고점 상단에 좀 있고 이동평균선도 갭 떴지만 매도 거래량이 오늘 800만 주부터 마감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은 내일 더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신규 진입은 달려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십시오. 보유자 영역으로 남겨두시고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주를 하시든 정치 인맥주를 하시건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그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정책주 중에서 뭐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린다면 유니드 계속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 실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지 않습니까? 밀릴 거 없고요. 그죠? 탄소 포집에 가깝고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동의를 하시는지에 관해서는 뭐 각자 판단 영역에 맡길 테니 핵심은 본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대선 시즌이 끝나더라도 평가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공략을 한다면 굳이 주가 퍼포먼스 느리더라도 뭐 더불어서 정책주나 인맥주로 좀 묶어줘서 가주면 좋고요. 네. 주된 요소를 기업의 가치에 두자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핵심인 듯 합니다. 정치 테마주, 아예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주식의 본질을 잊지 마시고 이 기업이 정말 안전판이 있는지, 숫자를 찍고 있는지, 실적이 뒷받침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세 번째 포인트까지 저희 다뤄봤습니다. 김윤주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